네, 안녕하세요. 김모세 교수입니다. 우리 중국 프랑스어 강도 이번 2020년도 2학기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가 그러니까 9월 4일 강의겠죠? 그러니까 9월 4일 금요일 분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분 강의 이번 학기 전체 어떻게 진행될지 또 그 오리엔테이션 영상 이미 올려드렸고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리라고 믿고요. 오늘 이제 금요일부터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수요일 날 2시간짜리 수요일 날 수업에 그 과에 해당 우리가 다루게 되는 과의 문법 내용하고 그리고 본문 해석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금요일 날 이제 그 다른 해석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하게 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시빌리자시옹 그다음에 리제 그리베 나오는 두 파트 해석을 금요일 날 올려드리곤 했는데 이번 학기는 일단 그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또 금요일이 1시간짜리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금요일이 1시간이니까 금요일 날 각 과의 문법 수업 제가 이렇게 강의실에서 촬영하는 문법 수업 보통 한 1시간 정도 러닝 타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 수업을 금요일 날 하고 그리고 수요일 2시간짜리 수업에 이제 그 과의 독해를 본문 독해부터 시작해서 시빌리자스용 리제 그리베 그러니까 총 3가지의 독해 텍스트겠죠. 그거를 이제 수요일 수업에 몰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학기에 보니까 수요일 2시간짜리 수업은 이렇게 문법하고 그 다음에 본문 해석하고 하면은 조금 시간이 2시간이 안 채워지는 모자르는 경우도 있었고 또 금요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50분 수업인데 원래가 근데 텍스트 2개를 해석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히려 문법을 1시간짜리 금요일 날 수업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월요일 그 수요일 2시간짜리 수업에 텍스트 3개를 몰아서 해석을 하면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과제로 하실 텍스트 이번 주에 여러분이 과제로 제출하실 텍스트는 사실은 그 리제 그리베 그 다음에 시빌리자스용 둘 다 뭐 이렇게 아주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평이한 것을 여러분께 과제로 내드렸어요. 이미 이 강의 들으실 때쯤 우리 이 클래스의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3페이지 13과의 시빌리자스용 텍스트입니다. 73페이지에 있는 13과의 시빌리자스용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 날이 이제 번역 해서 강독하는 날이니까 수요일 하루 전까지 화요일까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 13과 시빌리자스용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매주 수요일이 텍스트 해석하는 날이니까 강독하는 날이니까 매주 과제는 제가 매주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 그 과제를 화요일까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13과 문법 보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교재 72페이지. 여러분들 교재는 다 구입을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72페이지. 학과 사무실에 문의하시고 꼭 그 교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에 보면 13과 문법이 나옵니다. 총 3가지 파트가 나오죠. 박스 3개 나오고 연습 문제도 3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연습 문제를 뭐 풀어볼 만한 거는 3번 문제밖에 없어요. 1번하고 2번은 그냥 예문이 제시되어 있고 그 예문에 나오는 그런 구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뭐 이런 걸 묻는 거고요. 실질적인 연습 문제는 이제 3번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72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박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xpression de l'hypothèse et de la condition. 그래서 가정,
조건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우리 뭐 지난 학기에도 한번 이 관련된 표현이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책에 보면 그 박스에 보면 총 그 5가지의 경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정 만약 뭐뭐 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데 이런 가정 혹은 조건도 되죠. 가정이나 조건, 이포테즈나 콘디시용을 표현하는 방식, 표현하는 어떤 기법으로 총 5가지 구문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C 구문입니다. C,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C로 시작하는 구문.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오가 우라고 나오죠. 그래서 좀 적어볼게요. 우리 책에 물론 있지만 오가 우, 우하고 이제 뒤에 절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야 뭐뭐한 경우에 가가 케이스잖아요. 뭐뭐한 경우에 누가 뭐뭐한 경우에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러니까 과거분사 혹은 뭐 현재분사 그죠? 그 다음 혹은 뭐 이것과 관련돼서 제공디프라고 있잖아요. 이런 구문들도 다 가정을 혹은 조건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동적인 의미로 표현하려면 과거분사로 그렇지 않으면 현재분사나 제공디프로 조금 이따 다시 보겠고요. 예문과 함께 그 다음에 avec 그리고 sans 같은 전치사와 함께 충분히 가능하죠. 무엇이 있다면 무엇과 함께라면 무엇이 없다면 뭐 이런 식의 조건 혹은 가정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이거는 좀 고급 구문인데 en supposant que,라고 그 다음에 그 이하의 절 나오는데요. 동사 접속법입니다. subjunctive예요. 그래서 en supposant que 그 다음에 그 이하 절의 동사가 접속법으로 그래서 suppose 동사죠. suppose 동사 자체가 무엇을 가정하다 라는 뜻이니까 네, 그냥 그러니까 이 현재 분사 앞에 전치사 엉이 붙은 걸 제롱디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롱디프 구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이하임을 누가 뭐뭐 했다는 것을 가정하면서 가정할 때 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몇 가지 그 우리 책에 있는 예문들만 보고 넘어갈게요. 너무 깊이 뭐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구문들이 이제 나왔을 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의 오리엔테이션 할 때요. 이런 구문들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뭐 이런 그 문법 문제도 물론 이제 시험 보려면 공부도 하고 풀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이러한 구문들이 텍스트에 나왔을 때 프랑스어 텍스트 속에 이러한 구문들이 사용이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또 풀어내느냐 하는 게 우리에겐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학기도 전체적인 목표는 문법도 문법이지만 강도, 텍스트 해석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두고 갈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문법적인 내용을 너무 막 깊이 있게 파고들고 수많은 예문으로 여러분들을 골치 아프게 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예문을 문법 파트에서 예문을 많이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이러한 구문들이 이러한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알아둔 상태에서 진짜 텍스트에서 그래서 이 구문에 해당하는 예문만 딱딱 뽑아놓은 거 말고요. 그거는 이제 그 수준은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 거예요. 초급 프랑스어 강독 정도 수준에서는 뭐 제롱디프가 있다 그러면 제롱디프에 해당하는 예문을 쫙 뽑아놓고 살펴보고 문제도 풀고 뭐 우리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여러분들 중급 프랑스어 강독 2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내 상황에서는 이제 대충 다 본 거죠. 과거분사, 현재분사 다 알고 제롱디프도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야 뭐 구문 모르는 거 나오면 그냥 수거 삼아서 하나 외워두시면 되는 거고 C로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대충 법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테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이 구문들이 그냥 이 문법 설명을 위한 그런 예문들 말고요 진짜 텍스트 정말 프랑스어 텍스트 뭐 신문기사 이런 데서 이런 구문들이 나오는 걸 접하고 자주 접하고 그때마다 이것들이 이제 풀어나가는 법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 책에 나오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문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그런 예문들 중심으로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해석할 때 관련 구문들이 나오는 경우 그 경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뭐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건 좀 알려드려야죠. 뭐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 삼아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C로 시작하는 구문이에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C로 시작하는 구문 지난 학기에도 제가 한번 길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기억을 환기시켜 드리는 의미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C로 시작하는 구문 가장 기본적인 거는 C로 시작해서 주어 동사가 나오고 만약 누가 뭐뭐 한다면 그 다음에 주절이죠. 주절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C로 시작하는 가정문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형이에요. 만약 누가 뭐뭐 한다면 그러면 누가 뭐뭐 할 텐데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어의 if로 시작하는 그 구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동일한데요. 자,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C 다음에 주어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C절에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이는 거예요. 포해성이 쓰이는 거고요. 포해성이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주절에 주어 나오고 주절의 동사가 단순 미래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이게 아주 뭐 흔한 경우인데 혹은 현재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주절의 동사가 두 개 다 가능해요. 어쨌든 C절의 동사가 현재 주절의 동사가 단순 미래 가장 기본적인 것 그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형이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항상 드는 예인데 이거 할 때마다 s'il fait beau demain on ira à la plage 라는 예문이 있다고 볼게요. 네, s'il fait beau demain 내일 날씨가 맑으면 C절입니다. 주어 있고 동사 현재예요. 그렇죠? 동사 현재, faire 동사 현재 쓰였습니다. 내일 날씨가 맑으면 우리는 이하 뭐의 미래인지 아시죠? 알레 동사의 단순 미래. 오니하 알라 플라즈 우리는 해변에 갈 것이다. 해수욕하러 갈 것이다. 그래서 C절의 현재, 주절의 단순 미래입니다. 가장 흔한 구문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구문이 있죠. 비슷한 구문인데 약간 다른데 하여튼 뭐 좀 그 뉘앙스가 좀 다른 건데 자 그래서 C절에 주어 나오고 C절의 동사가 방과거가 씁니다. 엠팍페가 C절의 방과거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나오는데 동사가 조건법 C절의 동사가 엠팍페 주절의 동사가 콩디시오넬이에요. 이것도 전형적인 C로 시작하는 가정문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이미 여러분들 감이 오실 거고 다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여러 번 봤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예문을 들어보면 똑같은 문장이라고 하고 C절에 s'il faisait beau demain이 됩니다. 그렇죠? s'il faisait beau demain. 그래서 C절에 방과거가 쓰였어요. 그 다음에 주절 나갑니다. on irait à la plage. 그래서 주절의 동사는 조건법이 된 거죠. 자, 이 두 문장이에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조건법이고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조건법 현재형이에요. 항상 우리 친구들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자, 특히 이거 C절에 방과거가 씁니다. 동사가
만약 뭐뭐 한다면인데 한다면이라는 의미의 동사 시절의 동사가 반과거 엠팍스가 쓰여요. 그래서 이거를 자칫하면 조건법 과거형으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조건법 현재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둘 다 현재 시점이에요. 자, 내일 비 온다면이잖아요. 여기도 동사가 비록 반가워가 쓰였지만 드명입니다.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내일 일을 가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시절에 동사가 반과거로 쓰였다고 해서 과거가 아니에요. 이 경우 과거가 아닙니다. 조건법 과거. 만약 옛날에 뭐뭐 했으면 그랬으면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을 텐데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른 식으로 가정해 보는 뭐 이런 조건법 과거 아닙니다. 조건법 과거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거예요. 둘 다 조건법 현재예요. 그럼 둘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다시 한번 그냥 이렇게 확인차 한번 더 설명을 하는 건데 둘의 차이는 뭐냐? 네, 이거 시절에 동사가 현재 쓰이고 주절의 단수미를 쓰이는 것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5입니다. 가능해요. realizable해요.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현재 입장에서 내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가정하는 건데 시절에 반과거 주절에 조건법 나오는 이 구문은 실현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거나 거의 없는 실현 가능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다시 말씀드려요. 시절의 동사 현재형 주절의 단순미래 혹은 현재 쓰일 수 있어요. 이거는 현재 입장에서 가정을 하는 건데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일,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일,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한 가정이고 이걸 시절의 반과거, 주절의 조건법 나오는 이 구문은 물론 현재 시점에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하는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있다고 쳐도 아주 낮은 희박한 그러한 일을 가정할 때예요. 그래서 내일 날씨가 맑으면 실페보드만 내일 날씨가 맑으면 우리는 해변에 갈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현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실프세보드만 내일 날씨가 맑으면 우리는 해변에 갈 것이다. 근데 둘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밑에 것 시절의 현재 주절의 단순미에 쓰인 이 구문은요. 실현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날씨가 맑은 겁니다. 지금 내일 날씨가 맑으면 우리 해변에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하는 순간 현재 시점 오늘의 시점에서도 날씨가 맑아요. 그리고 아마 일기예보도 내일 비 온다는 예보가 없을 겁니다. 내일 날씨가 맑을 거라고 예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 날씨가 맑으면 오늘처럼 내일도 날씨가 맑으면 해변에 놀러 갈 거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날씨가 맑고 내일도 맑을 거라고 예보가 돼 있고 그런데 이건 뭐예요? 실프세보 두명 시절의 반가고 온이해 알라플라주 주절의 조건법 똑같이 현재 시점에서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뉘앙스가 달라요. 이거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태풍이 오고 장마철에 지금 오늘도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붓고 있고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일도 뭐 한 100mm 이상 비가 온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정하는 거예요. 야 내일 날씨 맑으면 우리 해변에 놀러가면 좋은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적적으로 날씨가 맑아져가지고 내일 해변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 가정을 하는 입장, 이 상황, 이 시점에서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지기는 내일 날씨가 맑아서 우리가 해변에 놀러가는 일이 이루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고 내일도 뭐 100mm 이상 비가 쏟아붓는다고 예보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일 날씨 맑으면 내일 해변에 놀러가면 좋은데 아쉬움을 담아서 현실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 아쉬움을 담아서 하는 가정 이게 바로
이 케이스 C절의 반과거 주절의 조건법 나오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C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조건법 과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되겠죠. C절에 주어 동사 나오는데 이 동사가 대과거가 쓰입니다. 플리스크 바페 대과거가 쓰이고 주절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가 조건법 과거가 쓰여요. 조건법 과거. 자, 우선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과거 조건법 과거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일단 대과거 만드는 법 어떻게 되죠? 복합과거, 조건법 과거, 대과거 둘 다 마찬가지예요. 복합과거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부아르나 에트르 조동사, 그 다음에 PP, 그 다음에 PP형의 그 성수일치 시키는 원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과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는데 대과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부아르 혹은 에트르 더하기 PP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조건법 과거도 아부아 에트르 조동사 더하기 PP예요. 뭐 복합과거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점에서 복합과거와 관련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예전에 여러분들이 뭐 1학기 때 처음에도 나왔었고 또 초급 불강력 때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이거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대과거, 사실 대과거 이야기할 때도 아니죠. 근데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대과거는 어떻게 만듭니까? 이 복합과거 형태에서 조동사 아부아르나 에트르를 뭘로 만들어요? 이거를 반과거로 만듭니다. 아부아르나 에트르를 반과거 엠파페 형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PP를 붙이면 돼요. 조건법 과거는요. 조동사 아부아르나 에트르를 이걸 조건법 형태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PP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게 대과거가 되고 조건법 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건 그렇다 치고 조건법 만드는 법, 아까 대과거 만드는 법은 그렇다 치고 또 아까 똑같은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조건법 과거인데 이게 조건법 과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두 가지는 둘 다 조건법 현재형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뉘앙스가 실현 가능성과 관련된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서 그렇지. 자, 조건법 과거 문장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거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C절에 동사가 대과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페브 동사 대과거 만들면 어떻게 되죠? 페브 동사는 타동사고 복합과거 만들 때 반드시 아부아르를 조동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부아르 페브 동사인데 페브 동사의 PP. 근데 대과거 어떻게 만든다고요? 조동사 아부아르를 반과거 형태로 바꿔야 돼요. 실라베 아부아르 동사의 반과거 형태 실라베 페 보. 이거는 조건법 과거기 때문에 뒷면이 나오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라베 페 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실라베 페 보. 그러면 그 다음에 주절에 옹. 조건법 과거 어떻게 쓴다고요? 조건법 과거는 아부아르나 에트르 조동사를 조건법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PP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여기 뭐였죠? 동사가 알레 동사였죠? 알레 동사는 복합과거 만들 때 에트르를 조동사로 받는 거 아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옹 세레 에트르 동사 조동사를 조건법으로 바꾸고 알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거 있죠? 주어가 옹일 때 동사 변화는 3인칭 단수형으로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에트르 PP처럼 이렇게 돼서 이 성수 위치를 시켜줘야 될 때는 그러니까 옹이 정확하게 뭘 받는지에 따라서 성수 위치를 시켜줘야 돼요. 옹은 단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옹일 때 동사는 항상 3인칭 단수예요. 3인칭 단수형으로 쓰이지만 그러나 옹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복수죠. 우리, 그러니까 누 아니면 레정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니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옹은 항상 복수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옹이 주어로 왔을 때
동사를 3인칭 단수로 쓰는 것뿐이지 실제 옹은 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 사람들, 그래서 항상 여러 사람, 복수형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수 일치를 시켜줘야 될 때는 옹에 맞춰서 성수 일치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면 이 옹이 남자들이면 S가 붙을 거고 남성이나 여성 섞여 있어도 S 붙을 거고 혹시 옹이 여성들이었으면 S가 붙겠죠. 어쨌든 알라플라주. 네, 이거예요. 조건법 과거. C절에 동사가 대과거, 주절에 조건법 과거. 이건 의미가 뭐냐면 이건 이미 지나가 버린 일, 이미 끝났어요.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한 그런 반대되는 과정이에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물이 엎질러졌어요. 근데 그때 그 물이 안 엎질러졌으면 이랬을 것이다. 이미 과거에 이미 일이 다 끝났습니다. 어떤 일이 진행이 됐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을 주로 이제 후회, 아쉬움의 감정을 담아서 뭐 이런 그런 거 있죠. 예전에 내가 1학년 때 놀지 말고 초급 불어방독 열심히 공부했다면 더 열심히 공부했었으면 지금 대과거, 조건법 과거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지 않을 텐데 이게 이제 조건법 과거예요.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초급 프랑스어 강도 공부할 때 열심히 안 해가지고 지금 헷갈려. 그래서 반대되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했다면 지금 안 헷갈릴 텐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뭐예요? 자, 그 당시에 날씨가 맑았다면 우리는 해변에 놀러 갔을 텐데 실제로는 뭡니까? 날씨가 맑지 않아서 못 놀러 갔던 거예요. 실제로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해변에 놀러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 이미 그리고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과거에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담아서 반대되는 과정,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대한 반대되는 과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날씨가 좋았으면 우리 해변에 놀러 갔을 텐데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놀러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과정을 아쉬움을 담아서 하는 거죠. 이게 조건법 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C와 관련된 C가 처음에 나오고 문 뒤에 나오고 그래서 그 가정, 조건을 의미하는 문장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모형 세 가지에 대해서 조건법 현재 두 가지, 조건법 과거 한 가지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우리 책으로 돌아가서 책에 나온 예문들 좀 보고 넘어갈게요. 네, 우리 책의 박스에 72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에 보면 l'hypothèse s'exprime souvent par une proposition commençant par si. 그래서 hypothèse 가정을 의미하는 문장은 종종 souvent par une proposition commençant par si. C로 시작하는 이 C로 시작하는 구문, 절, proposition, C절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네, 그 밑에 예문이 나와 있는데 이 예문은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dans le deuxième, si ça arrivait maintenant.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 문장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건데 본문이 뭐냐면 13가가 홍수가 나고 뭐 그런 거예요. 홍수가 났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파리에 큰 홍수가 났을 때 뭐 예전에 홍수가 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역사를 설명하는 건데 어쨌든 si ça arrive maintenant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지금 12구에 살고 있는 파리의 12구 파리는 우리나라 뭐 서울의 무슨 구, 뭐 강남구, 서초구, 무슨 성동구, 광진구 이렇게 있는 것처럼 프랑스에는 프랑스도 그런 행정구역 파리 시내에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걸 숫자로 표기하잖아요. 그래서 1구, 2구에서 12구입니다. 파리 12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si ça arrive maintenant 그런 일이 지금 만약 옛날에 뭐 홍수라고 하는 일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뭐뭐 할 텐데 뒤에 이제 생략돼 있는 거예요. 뒤에 주절이 생략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절에는 당연히 원칙에 따르면 동사가 C절에 지금 ça arrive 반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절에는 조건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이런 홍수가 있었고 근데 그런 홍수가 큰 홍수가 지금 만약 일어난다면 우리는 뭐뭐 어떻게 할 것이다.
해야 될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홍수가 일어날 상황이 아니죠. 그냥 수업 시간에 만약 홍수가 옛날에 일어났던 파리를 막 다 잠기게 만들었던 그런 큰 홍수가 샌드강이 범람하고 있던 그런 홍수가 지금 만약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그런 일에 대한 가정이니까 그래서 C절의 반과거로 시작하는 그런 구문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C로 시작되는 구문을 통해서 가정 혹은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문장을 만들 수 있고 그 세 가지 기본적인 형태를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 보면서 근데 이게 다가 아닌 거죠. 다른 구문들 여기 제가 적어놨던 우리 책에 나오는 이런 구문들을 통해서도 가정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읽어볼게요. Mais il existe d'autres manières d'exprimer la condition ou l'hypothèse. Mais il existe 표현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il exist가 나오면 그가 존재한다 또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런 그 텍스트 문어체에서 il exist가 나오면 일은 비인칭이에요. 일리아 구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무엇이 존재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겁니다. 일은 비인칭입니다. il existe 존재해요. 뭐가요? d'autres manières 다른 방법들이 이해하는 d'exprimer la condition ou l'hypothèse 조건이나 가정을 표현하는 다른 그러니까 C로 시작하는 구문 말고 다른 그 방법들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네 가지 예를 들고 있죠. 첫 번째 오까 우입니다. 우 다음에 절이 나오는 거고 오까 우. 그 다음에 condition에 이때 여기 이제 오까 우 다음에 우리 책에 나오는 것처럼 오까 우인데 우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데 이 동사를 조건법으로 쓴다는 거예요. 조건법으로. 그래서 뭐뭐 한다는 가정하에서 뭐뭐 할 경우에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예문을 보면 오까 우 라센 데보드레 데보드레가 넘치다 이제 뭐 범람하다 뭐 이런 거죠. 흘러 넘치다 이런 건데 그래서 오까 우 라센 데보드레의로 끝나는 일군동사의 조건법이고요. 지금 그래서 라센 데보드레 센느강이 범람할 경우에 범람하는 경우에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밑에 le participe passé ou le gérondif 과거 분사 혹은 제롱디프가 가정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현재 분사라면 제롱디프 같은 것 제롱디프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현재 분사 만들 때 마지막에 동사 어미를 아임대로 바꿔줍니다. 아임대로 바꿔줘요. 뭐 이렇게 그 반가고 만들 때 우리가 누에 해당하는 동사 변화를 쭉 써놓고 마지막에 ONS로 끝나잖아요. 누썸, 에트르만 빼놓고 모든 프랑스어 동사는 주어가 누일 때 마지막에 ONS로 끝나죠. 그래서 이 ONS를 빼고 이 자리에 반가고어미 IS, I 때 뭐 이런 것들을 쭉 넣는데 이 자리에 IN 때를 집어넣으면 이게 현재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재 분사 앞에 전치사 엉을 같이 쓰는 겁니다. 전치사 엉을 넣고 그 다음에 동사 현재 분사형으로 만들면 그걸 제롱디프라고 그래요. 사실상 현재 분사랑 전치사 엉이 없고 그냥 이것만 쓰인 것. 이 IN 때가 이제 영어의 ING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영어에는 제롱디프라는 게 없어요. 현재 분사만 있는데 프랑스에는 두 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IN 때로 끝나는 현재 분사만 있으면 그게 현재 분사고 이 앞에 전치사 엉이 붙어 있으면 제롱디프예요. 두 가지가 쓰이는 경우는 거의 동일합니다. 영어에서도 현재 분사 구문, 우리 흔히 뭐 분사 구문이라고 하잖아요. 분사 구문이라고 할 때 문장 두 개가 있을 때 주어랑이 같으면 그 다음에 한 문장에 그 주어랑 그 다음에 앞에 있던 뭐 상황 보호라든지 아니면 전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략을 하고 분사로 동사를 그냥 분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가능하잖아요. 분사 구문하면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뭐 동시성 뭐뭐 하면서 얘는 뭐 TV를 보면서 밥을 먹는다도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의 영어의 ING 형태, 프랑스어의 IN 때 현재 분사 구문이 다 똑같죠. 동시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의미가 가능하죠.
because가 생략된 걸 수도 있고 박스크가 생략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한다라는 의미로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의미로 현재 분수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어의 when 뭐뭐 할 때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if절을 대신하는 걸로 C절을 대신하는 걸로 뭐뭐 한다면을 의미하는 걸로 그런 의미로 현재 분사가 쓰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제롱디프는 언제 쓰이느냐? 주절의 주어랑 그 다음에 현재 분사의 주어가 동일할 때는 제롱디프를 쓰는 거예요. 주절의 주어랑 분사의 주어가 동일할 때 이것도 뭐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어쨌든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주절의 주어랑 분사의 주어가 동일할 때 예를 들면 그런 거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뭐 j'ai vu 내가 봤어요. j'ai vu 뭐 누구를 볼까요? 누구를 보면 제일 반가울까요? j'ai vu 예를 들면 뭐 포, 우리 최영호 교수님을 제가 만나서 봤습니다. 우연히 본 거죠. 최영호 교수님 뵀어요. 근데 보세요. faisant les courses 혹은 뒤에 faisant les courses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볼까요? J'ai vu le professeur Choi. 우리 최영호 교수님을 제가 만나 뵀습니다. 근데 아까 우연히 만난 거죠. J'ai vu voir 동사니까. 근데 자, faisant les courses, faisant les courses 둘 다 뒤에 붙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얘는 그냥 현재 분사고 얘는 현재 분사 앞에 엉이 쓰였으니까 이건 이제 제롱디프입니다. 둘 다 쓸 수 있는데 자, 제롱디프로 쓰인 케이스. 그래서 현재 분사 앞에 엉이 쓰인 케이스는 뭐라고요? 주절의 주어랑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하고 분사의 주어, 페어그 동사의 주어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을 보는 주체가 누구예요? 시장을 보다, 장보다잖아요. 페어그 국사면 장을 보는 주체가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만약 이게 쓰였다라고 하면 내가 장을 보던 중에 뭐 마트에 가서 장을 보던 중에 교수님을 봤다 되는 거죠. 반면에 엉이 없이 그냥 이렇게 쓰이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 페어그 동사가 앞에 있는 최용호 교수님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최용호 교수님 뵀는데 장을 누가 봐요? 교수님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던 중에 있는 장을 보고 계시던 교수님을 내가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롱디프는 무조건 주절의 주어랑 분사의 주어랑 동일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이 그러면 현재 분사는 그냥 현재 분사는 분사의 주어랑 그러니까 분사의 주체죠. 그 다음에 아까 장 보는 사람하고 문장 주어랑 반드시 달라야 되느냐? 문장 주어가 반드시 같지 않아야 되느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같지 않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가능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제롱디프는 무조건 현재 분사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동일한 인물이어야 돼요. 동일한 그 주체여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분사는 분사의 주어랑 문장의 주어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때 현재 분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어쨌든 뉘앙스상 제롱디프든 현재 분사든 분사 구문이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할 때 혹은 뭐뭐라면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할 수 있고 당연히 지금 여기서는 우리 가정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분사 구문이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밑에 예문을 보면 거기 이제 제롱디프 구문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거 분사는 안 나왔죠. 우리 책에 과거 분사는 안 나왔고 현재 분사랑 제롱디프가 나오는데 과거 분사도 가능해요. 뭐뭐 해졌을 경우 이게 수동태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면 수동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면
무엇해졌기 때문에, 무엇 되었기 때문에, 무엇 되었을 경우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뭐 가정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죠. 어쨌든 우리 책에는 지금 현재 분사만 나오니까 le participe présent ou gerundive 나오는데 예문 보겠습니다. En respectant les consignes de sécurité, on évitera peut-être la catastrophe. 그래서 en respectant, respect에 respect 하는 거죠. 지키다, 존중하다, 따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en respectant 제롱디프입니다. 제롱디프고 이 respect 하는 주어랑 그 다음에 문장 전체 주어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 주어가 옹이죠. 우리 사람들인데 respect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존재예요. 우리 혹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respectant les consignes, consigne는 명령, 지시 이런 거예요. 그래서 sécurité, 그러니까 안전 당국의, 그러니까 당국의 지시, 뭐 당국의 지시를 잘 지킨다면, 따른다면 우리는 어쩌면 재앙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홍수가 나고 했을 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당국의 안전 당국의 지시를 잘 따른다면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respectant이 C 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C on respect, C on respect 명령을 따른다면 그러면 우리는 on evict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지금 주절이 단순 미래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만약 C로 풀면 동사가 C절의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 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예문에 주절에 on evict가 주절이 단순 미래가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 이 en respectant 이 제롱디프 구문을 C절로 풀면 이렇게 C on respect C절의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인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뉘앙스가 현실 가능한 충분히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홍수나 이런 뭐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당국의 지시를 충실하게 잘 따르면 우리가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뉘앙스를 잘하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 밑에 전치사 아벡 혹은 쌍과 함께, 그래서 아벡은 뭐뭐가 있다면, 쌍은 뭐뭐가 없다면 이라는 의미로, 가정의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vec winter crue, la moitié des voies souterraines serait noyée. 그래서 avec winter crue, 때는 이와 같은 이처럼 뭐 이런 뜻이고요. crue는 그 막 물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홍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홍수가 있다면, 이와 같은 홍수가 생겨난다면, 그러면 souterraine, 지하에, 지하철 다니는 그 지하도, 지하의 길에 절반, la moitié가 serait noyée, 물에 잠길지도 침수될지도 모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엉시포정 그 다음에 그 이하 절의 동사 접속법입니다. 뭐뭐를 가정한다면 이런 뜻이죠. Prends une place pour lui en supposant qu'il soit d'accord. Prends une place pour lui, 그를 위해서 혹은 그녀를 위해서. lui는 강세형 인칭대명사고, 죄송합니다. lui가 여기서 지금 pour lui니까 당연히 강세형 인칭대명사고, 여기서는 3인칭 남성만 의미하는 거지만 여성이면 pour elle이 되겠죠. 그를 위해서 prends une place, 자리를 하나 챙겨놔라, 마련해 둬라 그런 거죠. en supposant qu'il soit d'accord, 그가 오케이, 우리 뭐 온다는 가정하에, 그가 동의한다는 가정을 하고서, en supposant 그 다음에 일수와 동사는 접속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박스에 있는 그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1번 문제는 뭐 특별히 볼 게 없어요. A, B, C, D, E, F 6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6개의 문장이 지금 뭐 조건이냐 아니면 히포테시냐 가정이냐, 사실은 조건과 가정을 나누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거의 비슷한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라 그냥 그 문장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쌍손에 Je n'aurais jamais rien obtenu. 그의 son aide, 그의 도움이 혹은 그녀의 도움이 없다면, 성이 이렇게 그 무엇이 없다면 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죠. 그의 도움 혹은 그녀의 도움이 없으면 Je n'aurais jamais rien obtenu. 나는 결코 그 어떤 것도 획득할 수가, 얻을 수가 없다. 그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다. 얻어낼 수가 없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En faisant mes courses, j'ai perdu ma carte bleue. 이거는 가정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에요. 그렇죠?
잘 보시면 faisant mes courses 아까 내가 장을 보던 중에 내가 까르트블루는 이제 프랑스의 신용카드 같은 거거든요. 카드를 분실했다. 장을 본다면 카드를 분실할 것이다 이런 거 아니죠? 예. 여기서는 지금 faisant mes courses는 그래서 이 제롬 디프는 동시성 뭐뭐 하던 중에 뭐뭐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정이나 조건 둘 다 해당하지 않아요. 세 번째, si le français aime les jeux de hasard, les jeux de hasard 하면 복권, 뭐 도박, 이런 복권 같은 걸 말하고요. c'est encore plus vrai pour les espagnols. 만약 프랑스 사람들이 복권을 좋아한다면, 그 사실 복권을 좋아한다는 것은 에스파뇰,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그렇다. encore plus.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실제 사실을 의미하는 거니까 시절의 현재 또 주절에도 현재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écoute 명령법이죠. 상대를 띄우를 지칭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s가 탈락되어 있는 겁니다. écoute 들어봐, 들어보시오. 뭐 가능하겠죠. au cas où tu ne le saurais pas, je te le dis, tu ne le saurais pas. au cas où 다음에 절의 조건법, 동사 조건법 쓰이는 것. 만약 뭐뭐 하다는 경우에, 뭐뭐한 경우에, 그러니까 au cas où tu ne le saurais pas. 네가 르가 뭔지 몰라도 하여튼 네가 그것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네가 그것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je te le dis, 내가 너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죠. 다섯 번째 c'est bien, continue comme ça, c'est parfait. continue comme ça. 명령법 좋습니다. c'est bien 명령법이에요. continue 상대를 뒤로 지칭하는 명령법. s가 탈락됐고요. continue comme ça 계속해서 이와 comme ça 이처럼 지금처럼 이와 같이 계속 지속해라. 계속해라. c'est parfait 완벽하다. 그러면 계속하면 완벽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뉘앙스를 볼 수 있죠. 꽁디스용의 의미로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en achetant du sel d'été vous retrouverez le teint de vos 20 ans. 땡은 얼굴빛입니다. 얼굴빛. 화장품 선전할 때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en achetant du sel d'été 여름의 부드러움. 뭐 이게 이제 지금 꺽쇠가 돼 있으니까 상표 이름이겠죠. 그래서 이 화장품일 겁니다. 이 화장품 du sel d'été라는 화장품을 구입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20세 때 20살 때의 얼굴빛을 다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죠. 그러니까 조건이죠. 뭐 이걸 구입하면 구입하는 조건 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래서 우리 1번 뭐 쭉 살펴봤고 여러 가지 구문들. 그래서 C로 시작하는 구문이라든지 오가 우라든지 제롬 디프가 쓰이는 구문 혹은 아벡이나 썽과 함께하는 그런 구문들. 그리고 en supposant que 구문 뒤에 접속부 나오는 구문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박스입니다. devoir 동사, devoir 동사의 쓰임새. 뭐 간단합니다. 우리 이건 그냥 책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l'emploi du verbe devoir renforce l'idée d'une conséquence attendue logique. 그러니까 devoir 동사의 사용이 결과를 renforce, 결과. 근데 어떤 결과요? conséquence attendue logique. 논리적이고 로직 그다음 attendue. 충분히 기대할 만한 기대되는 그런 결과, 예상 가능한 결과를 더 강화시켜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 반드시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예상되는 결과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뉘앙스를 devoir 동사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예문을 보면 les 7m 10 devrait être atteint bientôt. 7m 10cm, 7.1m 이게 수위, 샌드강의 수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막 오는데 7.1m 이게 뭐 위험 수위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위험 수위에 해당하는 7.1m의 être atteint, 7.1m가 être atteint, atteindre 그 동사예요. atteindre고 예, 어디에 도달, 어느 목표 지점에 도달하다인데 être atteint이니까 지금 수동태죠. 도달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bientôt 곧 7.1m 그 위치에 도달할 것이다. 물이. 그래서 근데 앞에 devrait 동사가 쓰여서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le verbe devoir exprime aussi l'obligation. devoir 동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거죠. 뭐뭐 해야만 하다. 의무. 그래서 excusez-moi, je dois partir. 죄송합니다.
제가 출발해야만 해요. 예. 의무. 그 다음에 또한 au présent 현재형으로 쓰였건 아니면 au passé 과거형으로 쓰였건 이 devoir 동사는 peut exprimer la supposition 가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뭐뭐 임에 틀림없을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예요. La voilà qui revient. Elle a dû oublier quelque chose. 자, la voilà qui revient. 라니까 여성을 말하는 거죠. 그녀가 저 친구가 qui revient 다시 돌아오고 있다. 저기 봐. 저 여자분 돌아오네. 아마도 elle a dû oublier quelque chose. 뭔가를 잃어버렸나, 깜빡했나 봐. 뭔가를 놓고 갔나 봐. 이런 거죠. 그래서 devoir 동사 elle a dû devoir 동사의 PP죠. 복합과거 형태인데 그래서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런.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might have PP 뭐 이런 거 될까요? 하여튼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런 뉘앙스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역시 옆에 있는 2번 문제 역시 드부아르 동사가 쓰여져 있는 완성된 문장이에요. 근데 그 드부아르 동사의 의미가 뭐냐를 묻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에 tout le matin vous devez voir à jeun un grand verre d'eau. à jeun 하면은 이거는 공복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당신은 공복 상태에 un grand verre d'eau 물을 한 컵 큰 컵으로 마셔야 한다 이런 거죠. vous devez devoir는 여기서 devoir는 devoir 동사는 obligation 의무를 의미하는 걸로 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il n'est pas là 그가 없다고 그가 안 왔다고 il n'est pas là il doit nous chercher il ne doit pas savoir où se tient la réunion. 아마 그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것 같다. 그가 아마도 où se tenir 하면은 무엇이 열리는 겁니다. la réunion 회의가 어디에서 열리는지를 아마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강력한 추측 게임이 probability 아마 뭐뭐인 것 같다라는 근데 좀 강한 추측의 의미입니다. devoir는 그런 뉘앙스고요. 그다음에 le moyen engagé doit permettre de résister. engagé 투입된 수단들이 그러니까 사용된 방법들이 doit permettre de résister 저항하는데 이 뭐 그러니까 홍수를 막기 위해서 투입된 수단들을 통해서 de résister 홍수가 막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doit permettre de résister 뭔가를 저항하는데 우리 본문의 예를 따르면 홍수가 막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permettre 그래서 허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막아내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devoir 동사가 뭐 오블리가시온도 될 수 있을 것 그래야만 한다. 이 수단을 통해서 반드시 홍수를 막아야만 한다라는 것도 되고 이 수단을 통해서 홍수가 막아질 거야라는 그런 강력한 가정의 의미, 그러니까 그 개연성의 의미, probability의 의미, 추측의 의미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번째, le beau temps devrait revenir mercredi. 그래서 좋은 날씨는 수요일에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맑은 날씨가 돌아오게 될 거다. 일기예보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여기서 devoir 동사는 맑은 날씨가 수요일날 반드시 와야 합니다가 아니라 그럴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라는 가정, 개연성을 나타내는 probability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박스 l'emploi du passif입니다. 수동태 구문이에요. 수동태 구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구문인데 그래서 수동태 뭐 영어랑 똑같죠. 영어에서 비동사 다음에 동사 과거 분사 pp인데요. 불어에서는 에트르 다음에 pp 그리고 만약에 동작 주체가 나온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마이지만 프랑스에서는 파흐가 되겠죠. 이 구문 그래서 에트르 pp이기 때문에 pp에 항상 성수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박스를 보면 quand on vous insiste sur는 sur 이하를 강조하다는 뜻이에요. quand on vous insiste sur le procès plus que sur l'agent responsable de ce procès. 그래서 우리가 le procès 어떤 과정 자체, 일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강조할 때 무엇보다는 plus que sur l'agent responsable de ce procès. 이 과정의 주체, 이 과정의 책임자, l'agent responsable 책임 있는 주체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사건 자체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주로
이 passive 수동태 구문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밑에 예문을 한번 좀 살펴보면 les voies sur berge sont totalement fermées. les voies sur berge, berge는 뚝, 뭐 제방 이런 거요. 제방의 길들이 뚝길이죠. 제방 위에 있는 길들이 sont totalement fermées, 완전히 폐쇄되었다. 뭐 홍수가 범람하니까 그래서 제방의 뭐 뚝 위에 있는 길들이 혹은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간선 도로가 폐쇄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누가 폐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사건 자체를 강조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수동태로 쓴 거고요. 누가 폐쇄했다, 이 주체, 라정 헤스퐁사블르를 강조하려면 누가 뭐 그 도로를 폐쇄했다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사람이 주어가 나오고 주어 자리에 나오고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길이 폐쇄되었다라는 이 상황 자체를 강조하기 위한 거니까 수동태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레부아 구어가 주어가 여성 복수니까 sont fermées es가 붙어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문장 l'ordre d'intervention est donné aux agents de sécurité. l'ordre d'intervention 개인 명령이에요. 직접 이제 뭐를 해라라는 거죠. 개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st donné 누구에게? aux agents de sécurité 안전 요원들에게 실제 이런 일들을 시행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거죠. 누가 명령을 내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동태를 사용한 거고 주어는 로그드르고 명령이라는 남성 명사니까 여기서는 뭐 돈에 과거분사에 뭐를 덧붙일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les portes étanches ont été verrouillées à Saint-Michel. 그래서 les portes étanches입니다. 방수용 문이에요. 방수용 문, 그러니까 물이 그 범람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문입니다. 그 문이 ont été verrouillées. verrouillé 하면 차단되다. 아까 fermé랑 똑같은 거예요. 생미실에서 그 문이 닫혔다, 차단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과거고 원래는 on verrouillé인데 근데 누군가가 문을 차단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복합과거면 영어에 뭐 have been, pp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on 여기서 됐대 식으로. 그래서 복합과거 그러니까 비동사 pp인데 그러니까 비동사란다. 죄송합니다. 에트르 pp인데 에트르가 이게 복합과거가 되는 거죠. 복합과거가 되니까 에트르가 복합과거 될 때 조동사는 아부아르를 쓰잖아요. 그래서 옹테 때 pp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레포트 3인칭 복수니까 옹테 때 이 아부아르 동사가 3인칭 복수 형태가 쓰인 거고요. 그리고 베르이에 레포트가 여성 복수니까 베르이에 es가 붙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160 des 400 points identifiés de longue date sont mis au ordre. 그래서 400개 이거는 이게 본문 좀 내용을 읽어봐야 나중에 본문을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 건데요. de longue date 하면 오래 전부터의 그런가요? 오래 전부터의 identifié, 그러니까 points identifié, 그러니까 identifié는 식별 가능한 포인트들입니다. 식별 가능한 포인트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 한강의 수위가 높아질 때 한강 다리 그 교각에 이렇게 그 눈금을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눈금을 표시해 놓고 그 눈금을 넣으면 이게 위험 수위가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위험 수위를 표시하는 그런 표식들이에요. 표식들인데 근데 그 샌드강에 총 400개의 그런 위험 수위를 표시하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그러니까 홍수나 뭐 이런 위험을 표시하기 위한 그 샌드강의 표식들이 400개가 있는데 그 400개 중에 160개만 지금 송미 오도 물 바깥으로 나와 있다. 400개 중에 홍수 범람을 표시하는 위험 수위를 표시하는 400개 중에 160개가 물 밖으로 나와 있다. 다시 말하면 그 240개는 지금 잠겨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그래서 송미 에트르 그러니까 그 메트르 동사에 지금 그 수동태 형태로 사용되어 있는 겁니다. 뽀앙이 뽀앙이 남성 복수니까 지금 그렇게 송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우리 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는데 우리 1시간짜리 수업인데 1시간이 좀 넘었죠. 우리 얼른 3번 문제, 3번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메트로 동사의 pp는 자체가 MES입니다. 그렇죠? 메트로 동사의 pp 자체가 미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뭐 그 원래가 지금 그 pp가 s로 끝나기 때문에 뭘 덧붙이고 할 필요는 지금 없는 상태인 거고요. 어쨌든 3번 문제 좀 빨리 풀어볼게요. 네, 아베세제 문장 4개가 나와 있는데 네, 문장 4개 아베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문장 4개를 수동태형으로 바꿔보라는 거죠. 제가 그냥 그러니까 문장이라기보다는 그런 그 구문 형태로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demain à 9h précise, ouverture des portes. 내일 정각 9시에 문이 ouverture 개방, 문이 열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정각 9시에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demain, les portes. 그 다음에 내일이니까 단순미래를 하는 게 좋겠죠. seront être 동사 단순미래 seront ouvertes까지. ouvert 그 다음에 뒤에 à 9h 쓰면 되겠죠. 9시 à 9h précise 뒤에 붙이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L'interruption de la séance d'hier à l'Assemblée nationale. 어제 아셈블레 나시오날 하면 국회예요. 국회에서 l'interruption 중단입니다. de la séance 회의가 어제 국회에서 회의가 중단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la séance d'hier 어제의 회의 어제 회의가 la séance d'hier à l'Assemblée nationale 국회에서의 그렇죠? 그래서 중단되었다. 어제니까 복합적으로 써야 되겠죠? être interrompin데 그러니까 a été 그렇죠? 으까지 interrompu. 그래서 이게 interrompre PRE로 끝나는 동사고요. 중단시키다라는 뜻의 PP 형태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주어가 지금 la séance니까 뒤에 을을 하나 붙인 거고요. La séance d'hier à l'Assemblée nationale a été interrompue 라고 하면 되겠고 세 번째 Nantes interpellation de trois suspects. 낭트에서 세 명의 수습하면 용의자들이 이제 앵테플라시옹 하면은 뭐 검문을 당했다, 뭐 신문을 당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trois suspects 그래서 앵테플라시옹이니까 앵테플레 동사예요. 앵테플레. 그래서 역시 지금 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송이라고 해도 되고 혹은 뭐 과거 일이면 뭐 신문 기사에 난 것 세 명의 용의자가 뭐 이렇게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옹 때때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앵테플레 그 다음에 s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송 땡땡플레 해도 되고 옹때때 땡땡플레 해도 되겠습니다. 둘 다 가능하고 네 번째 차드입니다. 차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서아프리카 남쪽 서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어 쓰는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였던
국가 이름이에요. Report des élections au 2 mai. 차드에서는 5월 2일에 선거가 연기되었다. 네, 그래서 les élections, 네, les élections, 선거가 흡복되는 거죠. 연기되었다. 과거형으로 해볼까요? 때때 주어가 복수 3인칭 복수니까 옹때때 흡복돼 ES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네. 혹은 뭐 5월 3일이 이제 앞으로 5월 2일이 다가오지 않은 날이었다면 5월 2일에 선거가 연기될 것이다라고 하면 스홍 흡복돼 해도 되겠고, 여기서 근데 과거형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겠죠. 차드에서는. 네, 그래서 총 4개의 예문을 살펴봤고, demain, les portes seront ouvertes. ouvert에 ES 붙는 것. 네, 그래서 être 동사의 단수미래고요. La séance d'hier à l'Assemblée nationale a été interrompue. 붙는 것 기억하시고, trois suspects sont 혹은 ont été interpellés. S 붙는 것. 그 다음에 les élections ont été reportées. ES. 그래서 차드에서는 수동태 부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피티오하고 conditionné présent 단순미래랑 그 다음에 조건법 그 어미 헷갈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스펠링. 그래서 아시다시피 단순미래나 조건법을 만드는 그 어가는 똑같습니다만 그 어미가 다르죠. 단순미래 어미 뭐예요? I, IS, AP, OMS, 의셋, ONT 넣고 그 다음에 조건법 어미는 단순미래 앞부분 뒤에 반과거 어미 IS, IS, IT, UNS, 의셋, IUNT 반과거 어미를 붙이면 그게 조건법이 됐었죠. 그래서 그 두 개 단순미래랑 조건법 어미 헷갈리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1시간짜리 수업인데 하다 보니까 아까 C 그런 거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예, 좀 시간이 초과하게 돼서 막판에 또 막 급하게 끝내고 말았는데 좀 제가 시간 배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딱 1시간에 맞춰서 금요일 수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러분 과제 잘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또 그 텍스트 해석하는 수업으로 함께 만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